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네, 12월 3일 어제죠.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려 47일 만에 골을 기록하며 킹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14라운드 골로 리그 5호 골을 기록했으며 득점 랭킹은 공동 9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12월에 살인적인 일정에서 연속골을 넣었으면 하는데요. 콘테 감독이 부임하며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많은 팬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혹시 수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니야? 혹은 지난 시즌처럼 손흥민의 장기인 스프린트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등 여러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었죠. 하지만 콘테가 확실히 손흥민의 장점을 파악하고 손흥민을 쓰는 법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콘테가 토트넘 감독 부임 이후 4경기에 3승 1무 1패를 달리고 있고, 손흥민이 선발 출장한 경기에서는 3승 1무를 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던 경기는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패를 기록했던 무라전에서도 손흥민이 후반 교체 투입을 한 뒤에는 토트넘의 공격 활로를 풀어내는 역할도 했었죠. 요새 토트넘을 콘트넘이라고 부르는데 콘트넘이 아니라 손트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을 멱살 잡고 캐리한다고 봐도 될 만큼 손흥민이 매경기 빼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트넘에서 콘테 감독이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대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브렌트포드전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의 깜짝 발언이 화제가 되었었죠. 콘테가 원하는 손흥민은 넘버 9의 역할인 중앙 스트라이커에서 뛰는 것보다 현재 뛰고 있는 위치 또는 넘버 10의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뛰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 많은 팬분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지금처럼 윙포워드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손흥민이 공미 자리에서 볼 전개를 풀어줄 때 토트넘의 공간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이죠. 손흥민이 공미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손흥민의 장기인 빠른 스프린트로 상대의 뒷공간을 털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콘테에게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콘테 감독에게 브렌트포드 전이 있기 전 인터뷰 때문에 한국 팬뿐만 아니라 여러 팬분들이 궁금해한다고 말이죠. 콘테 자신이 손흥민에게 어떤 전술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지 문의를 했죠. 물론 저희가 물어본 건 아닙니다. 콘테 감독에게 손흥민에게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 스트라이커 아니면 프리롤, 윙포워드 중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냐고 물어봤고, 콘테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 시스템에서는 2명의 넘버 10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둘은 스트라이커나 마찬가지죠.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인 넘버 9은 케인이고, 그리고 손흥민과 모우라처럼 2명을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콘테가 저 말을 한 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 내용은 조금 뒤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콘테가 원하는 넘버 9이란 것은 케인을 비롯해 콘테가 여태까지 써왔던 공격수 루카쿠와 같은 선수를 의미할 것입니다. 좋은 신체 조건과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 그리고 이런 선수 옆에서 빠른 선수가 침투를 하는 것인데요. 콘테 감독이 주로 사용했던 3-5-2 전술에서 다른 한 명의 세컨 스트라이커로 아자르와 같은 역할을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넘버 10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볼을 풀어주는 것을 강점을 갖기보다는 좀 더 프리롤 역할을 손흥민에게 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4라운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이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자주 나왔었죠. 골 장면에서 보시면 일단 손흥민이 볼을 받고 다시 케인에게 주고 뜁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스프린트가 너무 빠르다 보니 상대 선수가 쫓아오질 못하는 것이죠. 이런 장면은 몇 번 나왔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했지만 레길론이 왼쪽 사이드 뒷공간을 파고들 때는 손흥민은 빈 공간을 찾아 중앙으로 뜁니다. 그리고 만약 레길론이 없다면 다시 왼쪽 뒷공간을 찾아 들어가고요. 또한 손흥민이 프리롤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이런 침투뿐만 아니라 볼 연계에서도 강점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이 약하다는 평이 많은데요. 요새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치면 웬만해선 상대 수비수에게 공을 뺏기지 않고 토트넘 선수들에게 정확한 공간에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해가 조금 부족했었고 새로운 전술 때문에 동선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어제 경기에서는 진짜 EPL 사무국이 말한 것처럼 손흥민 혼자 원맨쇼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콘테 감독이 극찬을 했죠. 콘테 감독은
저에게 손흥민은 아주 좋은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모던한 선수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동시에 스피드도 갖췄고 탄력적이고 강하기도 하죠. 한 선수가 이런 모든 걸 갖췄을 때 그 선수는 탑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소니는 그걸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며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선수임을 콘테 감독의 발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많았었지만 어제 경기 이후로 이런 말들은 쏙 들어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결과는 이겼지만 현재의 토트넘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이 더 강력해질 것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콘테가 토트넘에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는 순간에 토트넘은 매우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간을 찾지 못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 문제를 풀어줄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봅니다. 물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콘테가 여러 선수들을 영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넘버 10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12월에 10경기가량의 많은 경기를 펼쳐야 하고 당장의 12월의 경기들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 순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고 공격적이고 결정력이 있고 드리블 능력도 준수한 손흥민 선수가 게임을 풀어내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과 골을 결정짓는 피니셔로서의 여러 역할들을 한 경기에서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위와 같은 프리롤 역할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선 케인이 좀 더 살아나야 합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지난 시즌 최고의 콤비를 보였었죠. 이 둘의 시너지는 1+1은 2가 아닌 1+1은 2+ 알파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케인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곤 하고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서 정신적으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었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 그리고 EPL 파워랭킹 1위에 빛났던 케인의 활약에 비교하면 이번 시즌은 사실 조금 아쉬운 것도 맞습니다. 지난 8라운드 뉴캐슬전 손흥민이 케인이 내준 컷백 패스를 받아 골을 넣은 게 이번 시즌 유일한 합작골이죠. 이번 시즌 손흥민은 전술적인 탓도 있겠지만 레길론과의 호흡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어제 골에 대한 시발점은 케인이 레길론에게 찔러준 패스였고 케인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곤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를 좀 더 확실히 해서 본인의 잠재력인 골 본능을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케인이 살아나야 손흥민에게 몰리는 수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두 선수의 환상 듀오가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도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